자,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을 노리는 아주 새로운 유형의 도둑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직 세상에 완전히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을 쓴다는 거예요. 바로 양자 컴퓨터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미래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 암호화폐를 위협하는지, 그 거대한 디지털 하이스트, 그 전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미래의 기술이 과거의 비밀을 훔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일의 기술로 어제의 잠긴 문을 그냥 열어버린다면 과연 우리의 디지털 기록들 정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뭐 SF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하이스트의 무대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거래 기록이 담겨 있고 또 아주 투명하게 공개된 원장이잖아요. 이건 뭐랄까, 금고의 설계도가 그냥 온 세상에 쫙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그 자물쇠가 워낙 복잡해서 아무도 못 열어 이렇게 믿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이 마스터키가 딱 등장하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래의 도둑은 대체 어떤 도구와 기술을 쓰는 걸까요? 그렇게나 견고하다고 믿었던 암호화폐의 자물쇠를 어떻게 열 수 있다는 건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보안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타원 곡선 암호 ECD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개인 키에서 공개 키를 만드는 건 뭐랄까, 뻥 뚫린 일방통행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아주 쉬워요. 하지만 반대로 공개 키를 보고 원래의 개인 키를 찾아내려고 하면 그 길은 꽉 막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로는요, 이건 뭐 사실상 불가능한 계산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절대 열리지 않는 자물쇠의 원리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1994년에 피터 슈어라는 수학자가 이 자물쇠를 열어버릴 수 있는 이론적인 마스터키를 설계해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슈어 알고리즘이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기만 하면요, 기존 컴퓨터가 수십억 년을 붙잡고 있어도 못 푸는 그 수학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꽉 막혀있던 그 일방통행 길이 순식간에 왕복 8차선 고속도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구글 연구진이 아주 구체적인 공격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이름하여 구분 공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딱 전송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공개 키가 네트워크에 아주 잠깐 노출돼요. 공격자는 바로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죠. 양자 컴퓨터를 쌩쌩 돌려서 9분 안에 여러분의 개인 키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가 보통 10분 정도 걸려서 확정되잖아요. 그 10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돈을 낼름 빼돌리는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서 먼저 보내버리는 겁니다. 와, 이 공격 성공률이 무려 41%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순간 탈취 공격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무서운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탕 치고 빠지는 그런 범죄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거대한 장기 프로젝트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국 연준 보고서가 강력하게 경고한 Harvest Now, Decrypt Later, 줄여서 HNDL 공격, 지금 수집하고 나중에 해독하라 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해커들이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거래 기록을 그냥 통째로 복사해서 차곡차곡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암호가 걸려 있어서 못 열어보죠. 하지만 언젠가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딱 나오면 그때 저장해둔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풀어버리겠다는 심산입니다. 비유하자면 도둑이 지금은 금고를 못 여니까 일단 금고 설계도부터 훔쳐놓고 나중에 맞는 열쇠가 개발되기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HNDL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비트코인 피자 이야기죠. 다들 아시겠지만 2010년에 어떤 프로그래머가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사 먹었잖아요. 그때는 뭐 한 41달러 정도였지만 지금 가치로는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거래 기록이 공개된 블록체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박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거래를 잠궜던 암호 자물쇠는 2010년 기술로는 정말 완벽했지만 미래에 등장할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글쎄요, 속수무책으로 열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추정되는 수가 무려 690만 개입니다. 690만 BTC. 이건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2021년에 있었던 템로트라는 업그레이드가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 템로트 업그레이드는 비트코인의 효율성이랑 프라이버시를 높인 아주 중요한 발전이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때 예전 방식보다 더 많은 공개 키를 노출하게 되는 그런 약점이 생긴 겁니다. 비유하자면 더 편리하고 좋은 문을 새로 달았는데 그 문에 달린 열쇠 구멍이 예전보다 더 크고 잘 보이게 된 거죠. 결국 미래의 양자 도둑들에게는 공격할 지점이 더 넓어진 셈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 습격의 날까지 카운트다운에 얼마나 남았는지 타임라인을 보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 속도가 정말 무섭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구글이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암호 해독에 필요한 큐비트 개수를 기존 예상보다 무려 20배나 줄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구글은 이제 2029년이면 암호 해독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 이른바 CRQC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IBM이나 인텔 같은 다른 회사들도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목표 시점이 계속해서 앞으로 당겨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시점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위협이 코앞에 왔다고 말해요. 구글이 2029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콕 집었고 심지어 양자 컴퓨팅 회의론자로 유명했던 스콧 에런슨 교수마저 이제는 진짜 걱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거든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에이, 너무 과장된 공포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다 이론적인 큐비티 얘기고 실제 위협은 한 20년, 40년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게 기업들이 규제 같은 걸 유리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미 연준 보고서에 나온 이 한 문장이에요. 해독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양자 컴퓨터가 2029년에 나오든 2040년에 나오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쓸어 담는 행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걸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모스카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진짜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걸 X라고 하고 우리 데이터가 안전해야 하는 기간을 Y라고 해볼게요. 이 둘을 더한 값이 해커가 쳐들어오는 시간 Z보다 커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X 더하기 Y가 Z보다 커야 한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록은 어떻죠? 영원히 보존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Y값이 사실상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계산이 말이 되려면 우리는 이미 벌써 전환을 시작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급한 위협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어떤 방패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해결책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더 강력한 금고를 만들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한번 살펴보죠. 정말 다행인 건 이 싸움이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영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까지 모두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양자 컴퓨터로도 뚫지 못하는 새로운 암호, 바로 이 양자대성 암호 PQC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벌써부터 자기들 서비스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글로벌 경쟁의 한복판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또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삼성, 정말 놀랍죠? 세계 최초로 양자 보안 칩이라는 걸 개발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턱하니 탑재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있던 양자 보안 기술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기기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만 해도 최소 2년은 걸릴 수 있다고 보고요. 네트워크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글쎄요, 7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건 위협이 쫓아오는 속도와 우리가 방패를 만드는 속도 사이에 정말 아슬아슬한 시간 싸움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논의를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다가오는 위협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1600만. 이게 바로 우리나라 암호화폐 투자자 수라고 합니다. 1600만 명이요? 이제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혹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암호화폐 주소 절대로 재사용하지 마세요. 거래할 때마다 늘 새로운 주소를 쓰는 게 기본입니다. 둘째, 혹시 아주 예전에 만들어둔 구형 주소에 아직 자금이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보안이 더 강한 최신 주소로 옮겨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세그잇을 지원하는 지갑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고 내가 쓰는 거래소가 이 양자 보안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드웨어 지갑을 새로 산다면 이 PQC 기술이 적용됐는지가 아주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양자 컴퓨터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고 올 디지털 하이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의 기술이 오늘의 비밀을 너무나 쉽게 깨버릴 수 있는 세상에서 한번 기록된 우리의 디지털 역사가 과연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고민, 어쩌면 그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